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로 볼 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게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 뿐입니다. 이 유명한 드레스 논쟁을 아실 겁니다. 누구의 눈엔 흰색과 금색으로, 누구의 눈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상 색깔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사물에 반사되고 우린 그것을 뇌의 해석에 의해서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린 사물의 실체를 진짜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에 대한 인간의 해석만이 있을 뿐이죠. 이 드레스의 색깔을 다르게 인식하는 건 추정컨대 뇌 구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 관념, 그것이 사실인지를요. 톨텍의 지혜 시리즈 내용 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죠. 하지만 다음에 그 사람을 마주치니 나도 모르게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해석이 더 쉬워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평생을 세상 모든 걸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게 되고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럼 고통이 생기죠. 결국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관점들 중 가장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남에게 완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국가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준을 들이댑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듯이 가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정말 지나칠 정도의 친절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려도 될 서비스일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어떤지를요. 왜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그 환경에서 더를 요구할까요? 왜 그렇게 밖에서 어때야 한다, 무엇 해야 한다, 그 틀을 강요할까요? 평화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그 평화를 당연시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당장 죽는데도 공기가 있는 걸 당연시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편히 잠들 때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공기가 당연한가요? 사람들의 친절과 봉사와 헌신이 당연한가요? 고작 몇천 원에 다음날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시스템에도 온갖 불만을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완벽한가? 나는 그렇게 내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을까?
과연 몇 명이나 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왜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완벽을 강요할까요? 어째서 그들에게 완벽을 의무처럼 강요할까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23, 4살 어린 친구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땐 스스로 어른이라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직 마음 여린 친구들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과연 진실일까요? 저는 카카오맵을 주로 사용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대체로 평이 좋은 집임에도 유독 좋지 않은 평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점수를 이상하게 낮게 준 사람들은 다른 모든 평점들도 똑같이 낮게 준다는 거였죠. 리뷰가 100개라 치면 전부 다 똑같은 별 2개, 3개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은 언제나 불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달라지는 건 사람마다의 판단 기준인 거죠. 악마와의 수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바다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푸르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둡다 말하고 누구는 평온하다 말하고 누구는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가 원래 바다인가요? 아닙니다. 바다는 우리가 규정한 관념이죠. 사실 바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누구한테 뭘 강요하지도 않고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고 누구한테만 험난하지도 않고 누구한테만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주입하고 신화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얽매여 바다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여자를 태우지 않고 온갖 미신을 만들어 온 과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고통을 만들었습니까? 전부 다 100%는 아니지만 실상 대부분은 세상에 대한 나의 해석이 그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나 말고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은 완벽해야 한다는 그 환상. 다른 사람이 고통을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만들어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은 고통스럽고 고통은 그러니 저 사람들의 탓이고 그러니 그들을 괴롭힙니다. 결국 고통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나의 왜곡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약속되고 통용되는 규범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엔 분명히 잘못된 일들이 있고 그건 마땅한 지탄과 처벌을 받아야 하죠. 사람들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며 그 시스템의 유지에는 규칙과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입에 달콤한 음식만 먹으면 금방 몸은 병들고 맙니다.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며 부딪히며 고통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완벽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벽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만들어 놓은 완벽에서부터 남에게 만들어 놓은 완벽. 서로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고통이 사라지고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만을 요구할 때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들도 지쳐 자취를 감출 겁니다. 지금 고소를 당하신 선생님은 다른 학부모님들의 말에 의하면 헬렌 켈러를 가르치셨던 설리반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로 헌신적이었답니다. 또 하나의 예로 국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비난하며 마치 거대한 악처럼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과거에서부터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실 건가요? 세상엔 사람도 나라도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저 환상일 뿐이죠. 미국은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수많은 과오를 범해왔습니다. 메카시즘의 광풍으로 채플린은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원자탄의 아버지라 불렸던 오펜하이머는 그 참상을 목도한 후 추가적 핵 개발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FBI의 감시를 받으며 모든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주의라는 바탕으로 스스로 그런 과오도를 하나 둘씩 수정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 발전해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과도해진 여러 부분이 보이지만 결국 어떤 사람도 체제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 스트레스와 충격을 거치며 성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들은 요즘 여기저기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곳 저곳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도 더를 요구할 때 그들이 대체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완벽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직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수피교의 시인 루미가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케 해달라 신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만이라도 구원케 해달라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노년에 들어서야 깨달았다. 나 자신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우리는 절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완벽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한테 만족한 적 없었잖아요. 나한테 칭찬 한번 해준 적 없었잖아요. 나도 있잖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나도. 넌 좀 어떠냐? 뭐 괜찮아?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빨리 털어내. 네 잘못 아니야. 알았어? 그 무슨 일 생기면은 곧바로 나한테 콜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